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 이게 제안을 했잖아. 되게 놀랬던 게 이게 단순히 뭐 선거구제 개편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사실 이게 그 신년에 조선일보랑 인터뷰한 거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왜 놀랬냐. 그 보수 정당의 대통령, 뭐 그냥 일개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난 후무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힘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 물론 이제 뒤에서 다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중대선거구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구 구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지역구에 한 명만 뽑히잖아. 1등만 뽑힌단 말이지. 근데 이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 안에서 뭐 2명, 3명이 뽑히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보면은 이게 좀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기초의원들 중에 2-3명 이상 뽑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투표는 거기서 한 명한테만 하지만 2, 3등까지 당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중대선거구제인데, 이게 보수정당이 말한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건데, 그러니까 놀란 거지. 왜냐면 사실 이거는 보수정당한테 거의 득될 게 없다. 그래서 예전부터 보수정당에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좀 나름의 소심파나 그런 정치개혁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만 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어. 소선구 제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명만 뽑히니까 나머지 표들이 4표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 51대 49 이런 식으로 해서 51%를 받은 의원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나머지 49%는 4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민의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거다. 민의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거다. 이런 지적이 되게 많았던 거잖아. 뭐 실제 당연히 그게 맞고. 근데 이런 식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물론 이제 후보들도 그 전보다 많이 각 정당마다 뭐 2명씩 3명씩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민의가 더 방향되는 측면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건데, 이거를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러니까 약간 선거구제를 바꾸자, 소선구제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쪽은 뭐 민주당 일부나 진보정당에서 그렇게 많이 해왔거든. 방식이 좀 중대선거구제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쨌든 소선구제가 아니라는 거는 되게 생각을 다들 하고 있던 거야.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사실 보수정당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게, 호남에서 같은 경우도 보수정당이 그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일단 뭐 상위권에 올라갈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 아무래도 보수정당보다는 진보정당, 그러니까 뭐 정의당 같은 쪽을 더 뽑아줄 테니 그러면 정의당 쪽에나 좀 유리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중대선거구제로 호남에서는 사실 득볼 일이 많이 없을 거란 말이지. 뭐 이정현 의원 같은 케이스 정도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될 일은 사실상 거의 없고, 근데 반대로 영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당이 못해도 30-40%는 먹어주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 국힘에서 지방의원들은 좀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현역들, 그 지방에 있는 현역들은 이거 하면 되게 자리가 위태해지잖아. 어쨌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는 그럼 대통령 제안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좀 야당 쪽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또 받겠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리해지는데 왜 반대냐?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지역구석 한 253명 중에서 중대선거구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거구 자체가 커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선거구에서 그것들이 뭐 다른 선거구까지 연결이 되면서 더 커지는데, 그 안에서 2-3명이 뽑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서 그것들 안에서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모두가 다 윈윈이지만 의원수가 늘어나는 걸 국민들이 원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중대선거구제도로만 바꾸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뭐 지방에서는 좀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야당한테 크게 유리할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민주당한테. 왜냐면 민주당이 수도권을 거의 다 먹었으니까. 아무래도 그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뭐 2등을 3등을 막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현역 민주당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되게 피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지. 이제 좀 야당이 얘기하는 게 뭐냐, 지난번 준연동 비례대표제, 그거를 이제 민주당하고 진보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통과시켰던 거잖아. 그럼 보수당이 이제 약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도 같이 만들었고, 그러면서 정의당도 완전 망했던 사례인데, 그러니까 준연동 비례대표제가 뭐냐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만약에 비례대표 선거에서 10%를 받으면 그 10%에 한한 이제 전체 의석수의 10%를 주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완벽한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정해진 47석의 비례대표석 안에서 득표율 계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의석수를 좀 분배해주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정의당이 당시에 막 우리 혼자 해서 막 10개도 먹어볼까 약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왔던 건데, 근데 뭐 위성정당이 나오면서 완전히 그게 망했지. 민주당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권역별 차례 비례대표제를 가자. 정당 득표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을 하는 거야. 준연동형 이거는 유지를 하면 위성정당이 나올 테니까 그나마 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또 좀 여당은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게 정진성 위원장이 그랬지. 중대선거구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없애자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계속 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윤통은 잃을 게 없다. 이번에 사실 이거 자체가 성과 없이 그대로 갈 수도 있잖아. 그 중대선거구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과가 없이 그대로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아젠다를 던진 것만 해도 윤통은 우리 정치개혁 의지 보여줬다. 그 자체로 할 말이 생긴다는 거지. 우리가 피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선거법이 좀 어떤 식으로 바뀌면 제일 좋냐면, 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회의원 수 자체를 좀 더 많이 늘리고 비례대표도 좀 넉넉히 연동형을 주자는 거지.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준연동형이라 외국처럼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못 갖고 가니까 되게 한계가 생기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국민정만 없다면 국회의원 수도 늘려서 이거는 뭐 여러 정당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꼭 민주당도 민주당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 뭐 국힘도 그러겠지. 그렇게 해서 좀 정당이 세분화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직업이나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럼 더 이게 좋은 의미의 정당 정치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비토가 커서 안 될 거고, 내가 되게 놀란 게 요즘 윤통이 메시지가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그러니까 최근에 윤통이 막 그 연금 교육 노동 이 개혁을 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웠던 게 다들 예전 정부들부터 다 좀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건드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금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고쳤어야 된다. 더 내고 더 받는 형식으로 가야지. 그거를 근데 얘기를 못 했다고. 왜냐면 사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똑같이 내면 나중에 우리가 받는 것들은 다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누군가는 더 내야 되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세대들은 더 내야 되니까 이런 국민 저항도 심해지고, 게다가 이제 공무원, 사, 군인 이런 직역연금 같은 것들도 건들게 돼야 될 텐데 해당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할 거란 말이야. 투표로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모든 정부가 겁을 먹었던 거고, 어쨌든 이거를 되게 과감히 건드는 걸 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성공하게 되면 진짜 업적으로 남겠다. 뭐 그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같이 굉장히 성과가 남을 수 있는 거지. 약간 지켜보면 되게 정무적인 아젠다 세팅이 되게 좋아졌어. 솜씨가 좋아진 것 같아.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뭐 새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좀 파워가 지금 있는 사람이 좀 이런 것들을 잘 건들고 하는 것 같거든. 되게 영리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되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교육이나 노동, 그리고 연금,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선거 이런 것들을 다 건들고 있는 거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래서 난 좀 요즘 윤통이 굉장히 무섭다. 물론 이제 보면 되게 좀 실수도 있고 좀 답답하고 좀 소통도 안 되는 측면이 되게 커. 그러니까 좀 와일드한 게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정곡을 찌르고 있다는 거지. 물론 이제 윤핵관 이런 문제들은 좀 못 벗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 자체만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되게 잘하고 있다는 말은 좀 하고 싶은 거야. 물론 평가는 정부 끝났나 해도 늦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선거제 얘기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또 영상을 한 줄로 정리하면 진보가 원했던 선거법 개정, 윤통이 선수쳐 진보도 전곡을 찔렀다.